질문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에 쪽은 대체적으로들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올해도 또 깜빡했는데 요거 문제 오류가 하나가 있거든. 8-3번. 그냥 풀었을 때 정답은 나오는데 맞지 않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보면 이거 일단 문제 오류야. 이게 정답이 12인데 12가 되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려. 알겠죠? 그냥 문제 오류야. 이거는 뭐 더 설명할 얘기가 없어 사실상. 그 상태고, 또 넘어와서 나 17, 18, 19를 준비를 해놨거든. 지금 내가 봤던 친구들은 17, 18, 19가 질문이라서 혹시 더 질문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낸 사람들 있고 안 보낸 사람들 있는데, 안 보낸 사람들은 안 했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해요. 솔직히 주말이 껴있잖아. 우리 특강수업도 어차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시간 여유가 되거든. 주말 사이에 채웠으면 좋겠어. 중간고사 대비는 이미 시작이 됐어. 근데 이 쉬운 단원도 여기서 허덕이면은 조금 더 어려운, 좀 이따 뒤쪽에 함수 부분 들어가면 더 허덕인단 말이야. 좀 한 번은 끊어내셨으면 좋겠고, 17부터 할게요. 전 질문 있어. 13? 자, 요거 한번 갈게요. 자, 일단은 x는 2n. 자, 일단 집합 a의 원소가 뭐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뭐다? x다. x가 뭐래? 2n이다. 2n이 뭐래 근데? 5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n이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 제시법을 n의 자리에다가 1, 2, 3, 4, 5를 대입을 하면은 2, 4, 6, 8, 10까지 정리가 가능하겠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 수업할 때 얘기했던 제일 메인이 되는 파트, 이 녀석의 부분집합 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문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 문제의 내용이. 그러면은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지랄을 떨었던 그걸 하는 거야. 봉집합. 근데 또 못하겠어 오늘은. 오늘은 안 할게. 일단 정리는 안 할게. 근데 그걸 일단 세워주는 게 먼저라는 거야. 32개잖아. 그거 세워주는 게 먼저라고. 응? 그렇게 하고 풀었었어야 돼. 그렇게 해서 푼다는 얘기는 세워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운 다음에 문제를 한 번 더 읽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부분집합 중 2 또는 8의 원소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해. 근데 2 또는 8의 원소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우는 게 들어갔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부분집합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가장 큰 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부분집합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나눠지기 때문이야. 방법 첫 번째는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구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용한 방법. 요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2의 n제곱을 이용을 할 거거든. 그리고 이 직접 생 문제는 90% 열의 9은 다 이걸로 바뀌어. 그러니까 본인이 부분집합 문제를 선생님 저 이거 이해를 못했었는데 직접 세수 다 풀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잘한 건데 좋기만 한 건 아니라고.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자, 안 셌잖아. 나는 바로 그 단계로 갈게요. 부분집합 중 2 또는 8을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2를 가지면서 8을 갖지 않으면 돼, 안 돼? 2는 갖는데 8은 없어. 2만 가지면 돼, 안 돼? 되겠죠? 2가 없는데 8만 가지고 있어. 그럼 돼, 안 돼? 이것도 돼. 그럼 2도 갖고 8도 가지면 돼, 안 돼? 이것도 되겠지. 이거야. 이거로. 그럼 가볼게요. 2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개 중에 2는 갔는데 8은 안 갔는데, 그럼 2개 빼면 되겠죠. 몇 개? 8개. 다시 2는 안 갔는데 8은 갔는데 똑같아. 8개. 8개. 그래서 8, 3, 24가 된다. 됐죠?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올려줘야지 바로 정리합니다. 시간이 좀 아까워. 합계 17. 자, 이 문제는 솔직히 내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정답은 비스무리하게 좀 넘어갔었으면 좋겠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 다룰 때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눈앞에 최소값이나 최대값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정답 자체가 복수 정답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이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 정답이 나왔는데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난 이거밖에 없네? 그래서 이걸 썼는데 맞았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을 빼는 게 잘못된 방법이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흘러가는 대로 가볼게요. 주어진 문제는 분명 문제에는 원소 5가 집합 A의 원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나의 조건을 갔더니 5가 원소이면은 1 빼기 5분의 1도 원소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원소라고. 됐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현재 원소니까 대입을 하면은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이면은 4분의 5분의 1이 되면은 5분의 4가 그럼 또 원소가 된다. 그럼 또 5분의 4가 원소가 됐으니까 대입을 했더니 계산했다 칠게. 그럼 5가 원소라. 그럼 뭔가 우리한테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녀석이 5와 마이너스 4분의 1과 5분의 4잖아. 근데 아마도 이 상태에서 그냥 정답을 오케이라고 했을 거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지? 정리 상태가. 근데 이게 왜 NA의 최소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지면 이 집합이 만족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최소값을 얘라고 정리를 하냐면은 오바를 좀 떨어야 돼. 만약에 A 값이 만약에 2가 성립한다 치면 2, 그럼 들어가면 뭐야? 마이너스 1, 됐지? 대입하면, 그럼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 대입하면 또 2거든. 그러니까 얘네 셋도 지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눈앞에 주어진 집합이, 이거 말 잘 안 들리는 게 더 정상이야.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집합 A가 5랑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5분의 4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와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을 가져도 저걸 만족한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6개, 3개를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최소는 얘라고. 됐어요? 여기 관계까지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을 구하는 것 정도 수준으로도 멈춰도 괜찮은데 저 최소값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요 얘기까지 조금 더 했고요. 자, 또 18번입니다. 내가 모의고사 들어갈 때마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말로 내가 진짜 좀 약간 대입충이거든. 대입충. 대입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아까 세웠던 것처럼 제가 직접 세는 거 좋아하고 대입하는 걸 되게 좋아해. 나도 원래 그러진 않았어 솔직히. 근데 점점점 갈수록 느끼는 게, 여러분들은 뭐 자기들 일이니까 모르지만 점점점 진짜 공부를 하는 양도 줄어들어. 너네들이 하고 있는 공부량은 정말 줄거든. 그러니까 내 세대 때 엄마가 공부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거는 좀 가능했던 세대거든.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등학교 졸업도 조금 못한 분들도 계시고 시골에 살면은 막 그렇기도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시대는. 근데 여러분은 사실 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게, 니네들이 배우는 수학이 엄마 아빠가 배우던 수학보다 좀 쉬워. 자체가. 가끔 내가 그 얘기를 하지만 점점 좀 쉬워지거든. 근데 쉬워지는데도 이상하게, 그리고 요 얘기도 좀 덧붙여보면은 요번에 뉴스 요즘 떠들썩한 거 알지? 킬러 문항 없어지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직접 세라, 자연수 대입해라 이 방법이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 문항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야 사실. 이걸 나중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거든. 물론 그 방법으로 성공하자는 게 아니라 그 방법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걸 익혀서 다른 거에 또 적용을 시키고, 이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야. 즉 얘 봤을 때 좀 나라도 떠올려. 이거 그지 같은.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1, 2, 3이 대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자연수 n이 n 1, 2,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왜? 여러분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단 하나야. 문자 때문이야. 문자랑 한글이 섞여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수업을 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트라이 해서 이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독해를 이해하려 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다 쌩까고 별표 치고 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별표가 질문의 표시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히 나는 포기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줘도 하나도 안 들어가.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문제 안 읽고 왔잖아. 이거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 지금 숙제가 나갔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한 번이잖아. 9번 수업 중에. 그러니까 좀 늘어져도 괜찮아. 그거 다시 채워줄 테니까 다시 보라고. 이번 방학 주말 기간에. 자, 일단 디테일한 설명 먼저 들어가면은 만약에 이해가 안 됐다는 전제하면은 n에다가 1을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A1은 조건제시법에 의해서 루트 1 이하의 홀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루트 1은 1이니까 1 이하의 홀수면 뭐가 있어? 1 하나밖에 없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몰라도 2도 넣어봐. 그럼 2를 넣었더니 루트 2 이하의 홀수래. 그럼 또 1이겠지. 왜냐면 얘가 1점 몇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를 뭐 백날 써봐야 소용없고 여러분한테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는 1, 2, 3을 대입하고 문제를 읽어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 상태에서 바로 문제 풀이로 갈게요. 설명해야 되는 건 앞에가 더 중요해. 자, 이제 간다. 여기 주어진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N을 만족하는 A25를 구하는데 N의 최대값을 구한대. 자, 그럼 봤더니 A2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주면 A25는 X는 루트 25 이하의 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루트 25면은 5가 되니까 5 이하의 홀수면은 보이는 집합 A25는 1, 3,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가 한 방에 나왔다. 잘한 거고 좋아.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여기에서 한 방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쨌건 간에 끌어내보자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 집합 안에 포함이 되려면 AN이 여기에 부분 집합이려면 결국은 얘네들이 135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주어진 문제의 n의 값이 최대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유리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커질수록 어차피 이 숫자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홀수를 더 많이 가져갈수록 좋다는 것이고, 즉 우리는 AN이 결국은 최소 135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됐죠? 근데 AN이 의미하는 뜻이 결국은 루트 n 이하의 홀수였으므로 우리는 루트 n이 이야기하는 홀수의 형태가 결국은 7보다는 작아지면 된다. 왜냐면은 만약에 7을 포함하면은 홀수니까 가져가 버리니까. 그럼 양변을 제곱해주면 n의 값이 49보다 작으면 되고 만족하는 n의 값은 그래서 48이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숙제 정리가 만약에 안 됐어. 해! 좀 제발 해. 오늘 그리고 우리 타임도 10시에 끝나잖아. 일찍 자주 않잖아. 해. 인스타 좀 그만 보고. 그러니까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 좀 그만 보고 좀 할 때는 조금 정리를 해줘. 근데 이 문제는 좀 달라.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문제랑은 좀 사뭇 다른 문제예요, 사실. 만약에 이 문제를 숙제를 했는데 만약에 백지 상태야. 그러면은 지난 시간 수업이 안 된 거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지. 문제 읽어볼게요. 집합 A, A는 마이너스 1, 0,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해서 서로 다른 16개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잡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32개는 안 잡았지? 지난 시간에 개고생하는 거 봤잖아. 그지? 16개는 근데 셀만해. 자, 가볼게. 부분 집합을 직접 셀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별로? 원소의 개수별로 세자고 얘기를 했고, 공집합일 때 1개짜리, 2개짜리, 아무것도 왜 이렇게 안 써, 오늘? 3개짜리. 3개짜리 할 때 약간 팁을 하나 주면은 원소의 개수가 총 4개일 때 3개짜리일 때는 얘 뺀 거, 얘 뺀 거, 얘 뺀 거, 얘 뺀 거의 느낌으로 세면 돼. 3개를 얘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처음에 2 뺀 거, 1 뺀 거, 0 뺀 거, 제 뺀 거. 끝났니? 그리고 마지막 요거까지. 둘리, 여섯, 여덟, 열여섯, 됐죠? 까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문제 풀면 돼. 원하는 게 뭐래? 집합 A1의 모든 원소합을 스몰 A1, A2, A3 그걸 싹 다 더하래. 그게 뭐하라는 거야? 이거 싹 다 더하라고. 응?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아무것도 못 풀었어. 0점. 만약에 세웠는데 문제를 못 풀었어. 1점. 세운 다음에 문제를 읽었어. 2점.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정답까지 내보면은 싹 다 더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없어지고 그 정리를 해주면 된다.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풀었어. 정리한 거에서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서 더 얘기를 할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해해서 결국은 보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같은 개수고 2만 총 8개가 만들어져서 정답이 16으로 나온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수업을 이제 이어서 해보면 부분집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부분집합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직접 세는 방법과 원소의 개수로 세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결국은 직접 셌다는 얘기는 이 방법 말고 원소의 개수를 얘기를 하려고 해야 돼. 자, 지금부터 가볼게. 지금부터가 진짜야. 연습할 게 좀 많습니다. 이래서 자, 간다. 결국은 모든 부분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합을 다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생각을 해봐. 현재 주어진 부분집합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인 상황인데 일단은 그러면은 0은 안 세도 되지 않을까? 0은 더해도 어차피 0이잖아. 그러면 일단 1만 세보자. 1만. 그러면 우리가 전체 부분집합인 2의 4제곱계 16개 중에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은 8개겠지. 맞죠? 그럼 8개의 부분집합이 1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니까 1이 8개가 있다는 얘기라고.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은 똑같이 8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맞으니까 둘이 날라갔던 거야. 마지막 2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도 똑같은 연산에 의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런 결국은 그래서 16이었던 거야. 이거 여기까지 도달을 해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 내가 계속 울고먹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절대값 정리할 때 이거 정리해줬잖아. 이 단계 넘어와야 돼 진짜. 숙이지 마. 하라고. 하라고 제발. 넘어와야 돼 단계가. 근데 이 단계가 어려워 생각보다. 일단은 첫 번째 수업에서 했던 부분 중에는 제일 이 문제가 어려워. 내가 진짜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딱 맞아.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 19번 내가 얘기한 직접 세는 거랑 요거 두 개만 완벽하게 해도 나는 좀 만족하진 않지만 만족한다고 할게. 오케이? 주말 꼈을 때 숙제 부분이랑 좀 같이 정리는 좀 잘 좀 해주시고 지울게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들어가는 파트는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도 뭐 3개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 기본 연산 부분은 좀 쉽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연산 두 번째 파트들은 조금은 이제 외울 것도 좀 있고 해. 그리고 마지막도 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하나를 좀 옮겨갔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잖아. 체스 난 둘 줄 모르지만 체스 보면은 어쨌건 움직여봐야 알 거 아니야. 장기도 그렇고 뭔가 움직여봐야 되고 바둑도 돌 움직여봐야 되는 것처럼 좀 직접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기 몰아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과정들 지금 뒤쪽에 있는 귀퉁이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필기하는 거는 좀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4가지 먼저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교집합, 세 번째 차집합, 네 번째 여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에 대한 기호 먼저 표기를 할게요. U자 모양으로 써져 있지만 U는 아니고 이렇게 둥그렇게 써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이렇게 생겼던 친구가 이렇게 위쪽으로 벌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교집합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거꾸로 위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합, 교. 됐죠? 아이씨, 어제 이걸 안 했다. 그리고 교집합에서 그래서 사용을 할 때가 여기서는 합집합은 또는 그리고 교집합은 그리고거든. 그리고는 영어로 and 그리고 또는은 영어로 or 이렇게 위쪽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개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오늘은 집합의 표현 방법이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원소날법과 조건제시법은 이제 조금 잠깐 뒤로 냅두고 뭐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 형태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여긴 없긴 한데 누군가는 이 첫 번째 시간을 안 듣고 두 번째 시간부터 듣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이 얼마나 직관적이야. 그냥 봐도 대충 보이잖아. 아, 제 안에 얘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 생각보다. 일단은 우리가 A와 B라고 하는 두 집합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본 적 있을걸? 공통적. 그러니까 어디서 봤어 이거? 미술 시간에 보면 빛의 3원소? 3요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없어? 미술을 배우지 않나? 그거 세 개인데요. 난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 진짜 왜 그러겠어? 세 개네, 세 개. 세 개야. 세 개 좀 이따가 할게. 그런 거. 아이씨. 자, 근데 그렇게 미술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러니까 좀 꼼꼼한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미술도 잘하게 그림 실력은 솔직히 그게 그거야 보면은. 근데 크레파스 이런 거든 물감이든 채우는 게 달라. 보면 내 생각에는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막 이게 안 되는데도 막 이렇게 채.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든 간에 빨리 해야겠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맨날 그랬던 것 같아. 미술을 진짜 솔직히 수행평가를 A를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 자, 어쨌건 그 상태이고 합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말 그대로 합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야? 둘을 합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됐죠? 자, 두 번째 교집합 부분은 둘의 공통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차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이렇게 빼주는데, 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빼기로 보이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차집합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사실 다 한 게 얘를 뭐라고 읽어 우리는? 집합 A라고 읽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차집합으로 읽는데 그냥 A 빼기 B 해도 돼.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A에서 B를 빼간다. 혹시 이거 진짜 격세지감 엄청 느끼는 게 분명히 한 3, 4년 전만 해도 애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내가 비유하는 걸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경험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쌤이 야 옛날에 핸드폰 쌤 컬러폰 나왔을 때 샀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진짜요? 막 그때 비싼데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니네 뭔 컬러폰이 뭔 개소리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자 해볼게. 모래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깃발 꽂아서 이렇게 흙 뺏는 게임 알아? 네. 씨 아는 사람이 있네 여기 또. 어제 얼씨만 모른대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흙 이렇게 운동장에 쌓아놓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꽂아.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야. 많이 뭐 승부는 별로 없어. 이렇게 떨어지면 꼴박 먹고 이런 거 하는 거지. 뭔지 이해됐지? 그럼 만약에 그걸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흙이 이만큼 있을 거야. 그러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가지고 갔어. 그러면은 여기는 빈 공간이라고 해서 이 빈 공간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진 않잖아. 당연히 여기 겹쳐있는 이쪽 부분만 가지고 가는 그 원리랑 비슷해.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됐죠? 나는 어제 모른다고 하길래 니들 다 모른다고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다른 걸 준비해야 되나 하고 있었지. 그대로 하는 걸로. 니들 어디서 해봤니 근데 이걸? 그 운동장에서 할 기회가 있나? 초등학교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래, 그치. 모래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거 왜 물어보냐면은 중학교 때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렇잖아. 근데 초등학교 말 때부터, 초등학교 말은 아닌데. 어쨌건. 자, 근데 이거는 정규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나는 얘를 개인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수한 A라고 조금 부를게요. 알겠지? 그러니까 보면은 A라고 하는 대상을 구성을 보면 같이 여기서 쉐어하고 있는 게 있고 그냥 오로지 A 쪽에만 포함된 녀석이 분명히 공간이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A 차집합 B를 해주면은 순수한 A 부분이 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져갔던 B 쪽을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잘 봐요. 이 A 차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은 A에서 둘의 공통인 부분만 빼준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결국은. 즉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A에서 둘의 공통인 부분을 빼줬다. 됐죠? 자, 네 번째는 여집합입니다. 여기 차집합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요소가 조금 더 있어요. 알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구간에서 요만큼을 가지고 갔거나 모래놀이 이 정도 느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 전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은 전체 집합입니다. 오늘 하는 내용 절대 어렵지 않아. 전체 집합이고, 전체 집합은 대문자 U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쓸 거거든. 일단은 나는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써. 근데 이거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용되는 위치가 달라서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이건 편한 대로 하시고, 여집합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집합 A의 지수 자리에다가 C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을 해주면, 규민이 그쪽에서 다 보이니?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을 때 A가 여기였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표현 위치는 여기를 이야기한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재밌는 것은 A의 여집합은 결국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녀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른 기호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결국은 A를 뺀 나머지거든. 결국은 여기다 쓸게. 다시 요거 쓴 거야. U가 쓸수록 더 못생겨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써야 돼. 아이언맨 같은 느낌. 어쨌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그냥 A라는 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무 목매지 않아도 돼. 솔직히 지금 방금 4개는 그냥 오늘 수업을 듣다 보면 아까 그게 저거였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냥 다 흡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안 돼.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고. 자, 개념 체크 안 건드리고 넘어갑니다. 개념 체크 꼭 하세요 제발. 성형 안 하잖아. 이거 지우고 얘기할게. 일단 여기부터 스타트 했으면 좋겠는 게, 집합 A,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잖아. 일단 이렇게 대상이 있어요. 됐지? 근데 집합 B의 원소가 1, 7, 13, 16이래. 써. 1, 7, 13, 16. 됐죠? 일단 썼어. 내가 본 건 저기까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둘의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원소를 7과 16으로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겹치는 부분에 7과 16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여기가 아니었었던 거네. 근데 또한 세 번째 조건, A 합집합 B인 다 합쳐준 녀석이 저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여기는 다 해결됐는데 이미? 그럼 4가 여기에 7, 10,
13, 16, 19. 그럼 집합 A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직관적으로 그냥 봐도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처음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정도 정리까지는 다 올게. 지난 시간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2번 숙제에서 좀 권고하는 부분은 좀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려보면서 자꾸 여집합을 색칠해 보기도 하고 좀 그런 과정이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어려워해. 뭐 10년 전도 그랬고 20년 전도 그랬고, 그러니까 좀 특이하게 진짜 나 수학 너무 재밌다고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솔직히. 더 없어지는 것 같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쌤은. 근데 재밌어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계속 틀려도 재밌어해, 사실. 그렇잖아. 뭐 축구기만 한 골 먹겠다고 마우스를 때려 부시진 않잖아. 그 일회용은 아니잖아, 솔직히. 농구했다고 한 골 먹겠다고 이제 끝 하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리고 맞고는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색칠하고 틀려보기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가볼게요. 전체 집합을 대상으로 한 AB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고 했으니까, 난 원래 그냥 이렇게 썼었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쓸게. 자연스럽게 쓰니까 좋게 나오네. 이렇게 됐대.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뭐래요? A 합집합 B. 얘죠, 얘. 그 아이언맨처럼 막 이렇게 막 색깔 막 이렇게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거 안 되니까. 수동으로. 자, 얘야. 됐죠? 얘인데 얘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 A 합집합 B니까 여기가 되는데, 얘가 A 합집합 B인데 이 친구의 여집합이니까 얘의 바깥쪽 거기에 뭐가 있다? 2랑 4랑 6이 있다. 아까 나왔던 거다. 가운데는 7이다. 홀딱 합시다. 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녀석,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가볼게. 일단은 둘의 공통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대상은 B야. B. 됐죠? 여러분은 B만 확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할게. 여러분은 눈으로 B만 해줘. 이거 여기다가 두 개를 3D로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 색칠을 내가 두 개를 다 하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은 B 영역만 뚫어지게 보고 있자고. 됐죠? 나는 뭐 할 거야, 그 사이에? A의 여집합을 색칠을 하도록 할게. B 보고 있으시죠? 그럼 어디가 겹쳐져, 공통인 부분이? 요만큼이 겹쳐지겠죠. 됐죠? 됐지? 이걸 했으면 좋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한쪽이 여집합이 있었을 때 그 둘에 대해서의 교집합 관계를 세는 게 중요해. 물론 이제 합집합은 쉽지. 그냥 다 색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 여집합에 대한 이해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되는 게 이 두 번째 단원에서 하는 거의 핵심이거든, 사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거기에 뭐가 있대, 지금? 여기에 3이랑 5가 있으시대. 그럼 남은 공간인 요 녀석에는 전체 집합에서 해당하는 1, 2, 3, 4, 5, 6, 7, 8, 9가 있을 것이고, 즉 그래서 집합 A는 1, 7, 8, 9가 된다는 걸 볼 수 있다. 사실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워. 근데 여기서 쌤이 어필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교 집합 A의 여집합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집합을 표시하는 그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방금 표시를 한 부분이 결국은 얘였잖아. 근데 아까 내가 여기 둘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요 녀석을 내가 뭐라고 부르자고 했어? 순수한 B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 녀석은 언제 나왔냐면 바로 차집합을 할 때 나왔잖아. 그럼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얘가 B차집합 A 아니야? 그치? 즉 그렇기 때문에 정리 다시 할게.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게 할게. 여기 있는 이 철사 같은 요 녀석을 가지고서 이렇게 구부려. 근데 이게 지금 니네랑 하기 좀 그렇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잖아. 왜냐면 중1 얘들이랑 했던 거거든. 이게 구부리면은 할게 그냥 이렇게 구부리면은 여기 철사가 뿅 나가. 그리고 여기 탁 이렇게 있어. 그런 느낌? 자, 이미지 이렇게. 그러니까 차집합을 구부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징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중1부터 하는 거라고. 그 중1 어쨌건 간에 수적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내용을.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어쨌건 간에 이게 구부러진다는 그 느낌이 중요해.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좀 이따 다시 나올 때 다시 얘기를 할게. 차집합은 어차피 이걸로 무조건 바꿔야 돼. 차집합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차피 그걸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 가져갔으면 합니다. 왜 자꾸 늘어지지? 자, 세 번째 과정은 A 차집합 B가 5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차집합 생각했을 때 당연히 A에서 B를 차집합했더니 5가 됐다는 얘기는 A를 대상으로 B를 빼갔더니 순수한 A에 5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A 쪽에서 얘만 살아남았다고. 즉 너도 없어졌고 너도 없어졌고 너도 없어졌다고. 그 없애준 게 얘네 셋이니까 보이는 그대로 A제곱 빼기 5가 뭐야 된다? 4여야 한다. 됐죠? 요거 정답 구하시면 A 값이 3이 나오는데 요건 좀 연산해보고 이야기합시다. 쉬운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친구는 조금 가져가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세 가지만 쓸게. 이거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이어트를 한 저번에 여행 가기 전에 한 2, 3주 정도 했을 때는 계속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괜찮았는데 이게 요요가 괜히 무서운 게 아니네. 지금은 먹어도 배가 고픈데 좀 그런 것 같아. 자, 갈게. 자, 얘가 어떤 상태냐면은 교집합이나 합집합의 결과가 둘 중 하나인 거야. 봐봐. 교집합의 결과, 합집합의 결과. 그치? 그럼 이때는 무조건 둘 중 하나가 한쪽으로 무조건 귀속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이 아예 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거를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잡아봐. 일단 1차원적으로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했는데 그 결과가 둘 중에 하나야. 이상하다? 원래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상황이면 교집합이 다른 거여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한 놈이 나왔어. 근데 이런 상황을 맨 처음에 인지해 주시면서 약간 가위바위보 하는 거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자가 그 뒤로 들어갈 거야. 그치? 근데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B를 뽑아내려면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긴 녀석이 작을수록 유리할까? 클수록 유리할까? 교집합의 상태니까 다시 봐봐. 보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A 교집합 B가 B가 되려고 하면은 둘의 교집합은 얘네들은 이거지. 그럼 B가 되려면 이걸 거야.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 교집합에서 승자가 되려면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됐어요? 거꾸로 합집합 같은 경우는 A 합집합 B가 되려면 이 상태가 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한번 교집합은 그래서 승리한 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자고. 가위바위보처럼 유치하게. 됐죠? 그 상태에서 교집합은 작을수록 유리한 거고 합집합은 클수록 유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교집합의 결과가 B가 나왔다는 얘기는 B가 더 작다. 합집합의 결과가 B가 나왔다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 정답은 이미 1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보시면 될 일이고, 요거 A와 B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여집합의 포함관계는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두 개만 정리해주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할게요. 이거 오늘 진도 시간상 그렇게 다른 시간도 마찬가지긴 한데 10분까지는 좀 힘들고 한 조금만 쉽게 물 먹을 거나 먹고 화장실 갔다 올 거나 그 정도.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전체 집합 자연수고 집합 A, 집합 B 설명 있고 쭉 봤더니 뭐래요? 교집합 A 교집합 X를 A 결과가 X래. 그러니까 교집합을 했는데 두 개가 다 나왔잖아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 근데 교집합에서 승리한 친구가 X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다? X가 더 작은. 맞죠? 맞죠? 근데 뒤에도 봤더니 합집합인데 이번에도 결과가 둘 중에 하나네. 근데 합집합이면 승리한 녀석이 어때? 내가 더 큰. 요 두 가지의 느낌이 되겠죠. 됐지? 근데 이거 느낌이 좀 이미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A 차집합입니다. 그럼 요 내용을 그대로 취합해보면 결국 A 차집합 B라고 하는 녀석의 모양이 얘이면서 요 상태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뭐게? 그걸 써놨어 미리. 어차피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문제죠. 집합 B의 부분집합 중 집합 A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형태. 여기서 뭐가 되겠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A 차집합 B의 원소를 포함하는 상태가 된다. 그럼 이 친구의 원소가 1, 2, 3, 4, 5가 되고 A에서 B를 빼주면은 1, 2, 3의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집합의 개수로 정리를 해주면 2의 5제곱에서 3개를 빼주면 되니까 2의 제곱. 그래서 4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들어봤으면 그래도 좀 덜 생소한데 처음 들어봤으면 좀 뭔 소리야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드시 뭐예요? 드모르간. 말은 안 듣니? 드모르간 이러진 않았는데. 자, 드모르간 법칙은 약간 특수한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요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아까 썼지만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는 거. 근데 약간 느낌을 여집합이 분배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집합 띵 여기도 띵 다는데 교집합이 띵 하고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그렇게 이미징 하더라고요. 자, 유형 6번 연산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유가 좀 있으면 개념 체크까지 들어가겠는데 개념 체크 그렇게 어렵지도 않기도 하고. 지울게요. 일단 드모르간은 다시 소개할게. 자, 여기 페이지에 와서 한 번 더 쓸게요. 자, 간다. A 차집합 B는 구부리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따로 안 쓸게요. 전체 여집합이면은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메인이거든. 자,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소개하는 내용이었고 사실 보면은 이 문제를 푸는 이야기는 좀 다른 스토리로 좀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일단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이라고 했고 세 부분 집합이 A, B, C니까 이렇게 빛의 3원색 뭐 그거 뭐지? 저 나중에 이름 잘 모르겠네. 빛의 3원색? 빛의 3요소? 3원색? 자, 요거를 떠올리죠. 무조건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요번 두 번째 시간에서의 집합 두 번째 시간에서의 제일 중요한 핵심부는
결국은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저런 기호들의 이해를 정확하게 녹여내느냐 아니냐의 차이야. 쌤이 지금 중등은 잘 그걸 안 나가는데 옛날에 이제 중등 선행 특강을 나갈 때는 항상 내가 집어넣는 과목 중에 하나가 집합이거든. 왜냐면 중1 때도 나 때는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야. 다 풀어와 이거.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여기서는 한계가 있지 물론. 일단은 가볼게. 자 A 차집합 B. 그럼 어디야? A에서 B를 뺐으니까 순수한 A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리고 A 차집합 C. 그럼 C를 빼갔으니까 순수한 C를 뺀 쪽이면 이렇게 되겠네. 딱 어떻게 생긴 모양이야? 전체에서 여기만 쏙 뺀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을 봤더니 그리고 4번이 뭐야? 문제 뭐야? A라고 하는 대상에서 빨간색을 뺀 거래. 초기고사.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답은 미리 냈어 일단. 근데 여기 보이는 보기와 1, 2, 3, 4, 5번 가지고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 항상 이 교재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이 교재는 문제량이 많은 교재는 아니야 사실. 근데 본인 나름의 선생님 좀 공부하는데도 너무 버거워서 연습 문제 못하겠어. 그럼 얘기해. 앞에 것만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정도의 양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은 이거 연습하라고 이런 것도. 그냥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거든 사실. 자 근데 여기서 그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잘 봐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절대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가 뭐야? 차집합이야. 차집합은 기호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호라고는 교집합이랑 합집합이랑 여집합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는. 자 그럼 봐봐. 일단 A 차집합 B는 차집합 나오면 일단은 뭐 하자고 했어? 구부리자고 얘기를 했고. 구부리 유치하게 짱이요 그치? 지금도 구부리는 거밖에 생각 안 나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그랬더니 뭐가 보여? A의 교집합 A의 교집합이 보인다. 그러면 분배 법칙을 했던 반대 상황으로 묶어주겠더니 이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랬더니 이번에 뭐가 보여? 아니 뭐 이렇게 여집합이 많어 라고 얘기를 하는 드모르간 법칙을 이야기를 한다고. 방금 표현을 한 이 드모르간 법칙은 계속 계산하면서 여집합이 많아서 이렇게 한번 묶어보는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것밖에 없어. 숙달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폴랑의 두 개밖에 안 돼. 폴랑의 두 개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봤더니 뭐가 보여? 교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연산도 연습은 해야 돼. 이 두 개가 연습이 차곡차곡 되어야 하거든.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가 뭔지 난 몰라. 우리는 그걸 다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보는 것도 연산해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시 자 교집합이나 합집합의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교집합의 결과에서 이긴 녀석이 A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A가 눈앞에 보여지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보다 작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던 맥락입니다. 됐죠? 둘 중에 하나에 포함될 거라고 했고 교집합이니까 작은 놈이 이겼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또 연산이 연달아서 넘어가면 얘는 그대로 써놓자. 근데 뒤에가 어때? 드모르간 법칙을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서 뭐가 보여요? 뒤에 이번에는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보인대. 뒤쪽으로 묶어주도록 할게. 중딩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이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 세상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전개회라고 하는 과정의 반대 과정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묶어준다는 느낌보다도 전개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좀 항상 들어갔으면 좋겠다. 꼭 신경 쓰시고.
그런데 어려운 거 나와주죠. A랑 A의 바깥쪽이랑 교집합 겹치는 데가 어디니? 어딜까? A랑 A의 바깥쪽이랑 운동장에 서 있는데 나랑 운동장 내가 선 흙 말고 다른 데랑 겹치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뭐다? 없네? 그렇지. 공집합이 된다. 그럼 이번에 다시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B의 여집합이 된다. 자, 여기서 파란색 박스 하나 쳐줄게. 이거 어렵거든? 이씨. 여기까지 보이겠지 그러면? 그치? 하나? 아 그래요? 그치? 자, 요거 어려워이? 어렵다이? 왜 어렵냐면은 이걸 못해 여러분이. 연습을 할수록 더 못해. 자, 간다. 지금 읽어보면 어때? 얘를 주어로 읽어보면 B의 여집합이 목적어 누구를? A를? 뭐요? 다시 B의 여집합이 A를 뭐 한대? 포함돼? 포함해? 포함하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해?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B가 이렇게 있고 B의 여집합이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연습이 안 돼서 그렇거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생소한 표현이기는 해. 근데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하라고. B의 여집합이 여기고 그 안에 A가 있으면 된다. 그럼 B가 어디야? 여기 바깥쪽이야. 그렇죠? 물론 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체 집합이 있을 때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맞아. 이것도 맞는 말이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있는 그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와.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B의 여집합의 바깥쪽이 B니까 A랑 겹칠 수 없어서 정답은 니은이 된다. 다음 유형은 좀 트렌드는 좀 아니거든 요즘은. 근데 만약에 순환을 해서 되돌아온다면 진짜 나올 때쯤이 됐어.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잘 쓸게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문제 이거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은 이 노란색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 합한 것에서 공통인 것을 뺀 걸 얘기합니다. 합한 것 빼기 공통인 것. 이게 뭐가 낫네 이거. 이게 싫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칭 차집합의 형태는 보여줄 때 별표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웬만한 교재들은 세모로 표현을 많이 해주거든. 뭐 선생님이 뭐 또라이 같아가지고 뭐 이상하게 내려고 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런 것도 의미는 없고. 자, 대칭 차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대칭 차집합인 것대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굳이 쓰이진 않지만 네 번째까지. 뭐 얘네들은 같은 말이니까 뭐 얘기할 건 떡지가 없고,
합한 거에서 공통인 거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정리해주고 요거는 뭐 요걸 바꿔준 거니까 또 그래서 이제 메인이 되는 과제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그냥 바꿔준 말장난 정도야 사실상. 자 근데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문제의 소개에서의 이 기호를 요렇게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소개를 했다는 얘기는 그냥 둘이 합한 거에서 공통인 걸 빼주면 된다. 됐죠? 설명은 이게 다야. 그냥 합한 거에서 공통인 것만 빼주자. 그러면 A랑 A의 여집합을 합하면 몇이야? 뭐야? 합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파이를 우리 미국집이 아니니까 김치부치개를 했어. 그래 했는데 뭐가 있을까? 이런 틀 같은 걸로 동그랗게 빵 해서 뺐어 이렇게 빵 하고 이렇게 뺐어 이걸. 깜짝 놀라지. 이렇게 더 이상 안 돼. 그럼 이 부분이랑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요만큼만 파전을 하고 요만큼만 파전을 하고 요만큼만 김치전을 했어.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없잖아. 그럼 합친 부분은 전체. 됐어요?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뭐? 쌀국수? 쌀국수 왜 쌀국수요? 김치전에 파전해서? 파전 안에 김치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 자, 일단 둘이 합하면 그래서 뭐예요? 전체 집합이 될 것이고 둘이 공통인 건? 방금 파전을 구워서 김치전으로 조져서 겹치는 게 없다고 했을 텐데 공통인 것은 없다. 됐죠? 됐죠? 그럼 둘이 뺐어. 그럼 뭐가 남겠어? 날 쳐다보지 말고 여기 봐.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뺄 때 뭐가 남아? 전체 집합이 남겠죠. 그래서 틀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시 한번 A와 A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대칭 차집합이라는 건 인지했으니까 합한 거에서 공통인 거를 빼주자고. 합하면? 합한 건 뭐야? 둘이 합하면 뭐야? A랑 A를 합하면? A겠죠. 둘이 공통인 건 뭐야? A겠죠. 그럼 빼면 뭐야?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러니까 쌤은 여기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말보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없어요. 이 말이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숫자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공집합이 나와주면 충분하다고. 다시 둘. 합한 거는? 전체. 공통인 건? 공통인 건? 공통인 건 없죠. 그걸 빼면 전체가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유형 9번은 출제가 꽤 되는 편인데 꽤 되는 편이에요 일단은.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만 좀 쓰고 넘어갈게요. 개념 좀. AN이 N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때 AM과 AN 즉 M의 배수와 N의 배수의 공통인 부분은 결국은 M과 N의 공배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과 N의 공배수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배수 관련 문제는 무조건 교집합을 공략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교집합을 공략을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초입에 자연수 K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문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정리가 저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집합은 이렇게 배수의 관계
관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럼 다시 얘는 15의 배수일 거고, 좀만 참아요. 얘가 20의 배수일 거고, 그럼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둘의 공배수라고. 근데 이게 중1 과정인데 원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공배수라고 하는 말, 이게 연결지어서 넘어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15와 20의 공배수라고 하는 말이 한번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15와 20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라고 하는 말이 필요해요. 일단 그럼 최소 공배수가 60이니까 결국은 60의 배수에 포함이 되고 싶은 걸 얘기를 한다. 이 뒤는 왕도가 없어. 그냥 직접 쓰는 거밖에는. 60의 배수 60 다음 이거 이렇게 쓰는 거밖에 없다. 근데 이 안에 포함이 되고 싶다며. 그럼 60의 배수에 포함되는데 n은 작을수록 좋다며. 그러니까 n의 값은 60일 수밖에 없다고. 그냥 똑같은 수밖에. 한 번 더. 이번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교집합을 공략을 하는 거거든. 절대 괄호라고 여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공략은 교집합이고 이거 하라고 한 문제야. 그러니까 분배 법칙 그대로 진행해주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될 것이고, 일단은 8의 배수와 16의 배수에서의 최소 공배수는 16이니까 여기는 바로 16의 배수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그대로 48의 배수가 될 것이라. 근데 난 여기서 살짝 경고를 하고 싶은 거야. 교집합일 때만 바로 하고 합집합일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왜냐면 그건 약속한 바가 없잖아.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배수라고 하는 인지 안에, 자, 정답 뭐일 것 같아? A의 18일 것 같아? 48일 것 같아? 16일 것 같아? 몇? 18은 뭐야? 41.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16의 배수는 16, 32, 48 이렇게 움직일 거고, 48의 배수는 48, 96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치? 그럼 포함 관계를 봐봐. 얘가 얘를 포함하잖아. 그럼 합하면 당연히 16의 배수야. 쓰면 알아. 모르지 않는다고. 근데 안 쓰면은 뭔가 합집합하면 큰 게 돼. 큰 거라고 하는 개념이 어쨌든 숫자로 적용이 돼. 그러니까 48을 쓴다고. 대부분. 대부분 아니요. 자, 유형 하나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오갔는데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자, 이 부분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이야기는 아니거든, 사실. 자, 근데 자, 내용에서는 딱 여기서 지금 한 10분 정도 좀 안쪽으로 걸려요. 최대한 빨리 끝내줄게. 자, 뭐냐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당연히 A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야 되겠고 B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야 된다고. 뭐 당연한 얘기지 뭐, 그치? 근데 요 A의 원소의 개수를 카운트했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를 카운트했다는 거잖아. 또한 B의 원소를 카운트했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를 카운트한 거야. 거기 개수들을 다 센 거라고.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 왜? 가운데를 몇 번 셌어? 2번 셌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를 한 번 빼줘야 된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할게. 지금 만약에 문과를 진학을 하길 원해서 확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완연고 지금 시수표에 지금 확통이 들어가져 있거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확통을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수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또 연계돼. 지금 요거 합집합의 성질. 물론 그때 가서 하겠지만 연계가 된다고.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A, B, C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도 또다시 합집합 3개짜리를 합해볼게. 자, 아니 셋이 합한다는데 일단은 가만히 냅두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A 카운트 할게요. 해봐야 돼 혼자. 찍어서 올려주는 이유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됐죠? 문제가 그지같이 많지.
이제 빼봅시다. A랑 B의 공통인 거 한번 빼보고 B랑 C의 공통인 거 한번 빼보고 C랑 A의 공통인 걸 하나를 빼볼게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외우셔야 돼. 그럼 A랑 B의 공통인 거 지워볼게. 빼면은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B랑 C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C랑 A 여기 한 놈, 여기 한 놈.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했어 오히려? 보고 얘기해줘 빨리. 뭐 수치로 해. 문제가 뭐야 지금? 가운데가 세 번 했어요. 세 번 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때? 가운데가 안 세줬잖아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줘? 제 가운데인 셋의 공통인 녀석을 한 번 더 해줘야 돼. 센거 아니에요? 응? 안 셌잖아. 그러니까 세 번 셌잖아 아까. 네. 왜냐면 A 셀 때 한 번, B 셀 때 한 번, C 셀 때 한 번. 아. 그럼 뺐잖아 세 번을. 그러니까 한 번을 더 채워주면 된다. 그렇죠? 근데 쌤이 표현을 해줄 때는 공식은 별로 안 중요해 솔직히. 오히려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나중에 고난이도 들어가 보면 더 느낄 거야. 방학 기간에 모의고사 해봐도 비슷한 문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후반부에 집합 부분 모의고사 킬러 문항 해보면 느끼지만 이 공식 결국은 안 써. 그냥 혼자 끄적이고서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이런 모습이 더 보일 거라. 됐죠? 당연히 외우긴 외워야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유형 4개 남았습니다. 좀 빨리 할게. 자, 일단 여기 대상이라고 해도 전체 집합 일단 그대로 그려주시고 대상이 A니까 A와 B니까 A와 B 일단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 집합은 일단 80개라고 얘기했고 원소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A 교집합 B가 20개래. 여기 됐죠? 근데 A가 50이니까 여기는 그럼 30이야. 자 여기서 자 겹치는 거지 분명히. 맞지? 나는 B 여집합을 맡을게. 알겠지? 여러분은 A 여집합을 맡아. 나는 B 여집합을 맡을게. 여기 여러분 A 여집합을 맡아. 내 손이랑 겹치는 데가 어디야? 바깥이야 결국은. 다시 난 A 여집합을 맡을게. 여러분은 B 여집합을 맡아. 그럼 이쪽을 맡고 있겠지 여러분은. 그럼 만나는 데가 어디야? 바깥에.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만약에 이제 자기 좋아하는 친구가 같이 이렇게 아이씨 뭐 좀 이상하다. 자 아무튼 됐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직관적으로 바뀌어야 돼. 근데 진짜로 왜 다시 보여줄게. 이거를 그렇게 푸는 미친놈도 없어 사실은. 근데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속도가 빨라. 왜냐면 얘를 봤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잖아. 바로 드모로간이거든.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 바깥쪽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체에서 그 해당 녀석을 뺀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은 어디라는 얘기야? 여기 바깥에 여기라는 얘기야. 여기가 13명 있다. 13개가 있다. 여기는 52개, 여기까지 더했더니 65개. 그럼 해주면 여기가 몇 개? 15개.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래서 35개가 된다. 자, 지금 보여주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관련된 문제는 출제율이 100%거든. 안 나올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난이도를 어떻게 형성을 시켰느냐 아니면은 진짜 운이 좋아서 2개를 냈느냐 그 정도의 차이거든. 근데 여기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는 솔직히 얘가 나오면은 지금 딱 이 문제 이거야 라는 느낌은 충분하게 나. 그러면은 그래프로 들어갈 거라고.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파벳 굳이 안 쓰고 수 바로 할게요. 수학 문제를 마친 학생은 22명, 과학 문제를 마친 학생은 18명이고 모두 틀린 놈들이 10명이래. 됐죠? 그럼 일단은 수학이랑 과학 어쨌건 여기에 섞여있는 친구는 30명이 될 거야. 전체가 40명이었으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1번 구역과 2번 구역과 3번 구역 중에 어디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겠니?
2번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럼 2번을 하면은 1번이랑 3번이 해결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 보이지?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그래서 질문. 요 지금 B급치는 이 2번 구역이 최소 몇 명일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최대 몇 명일까? 혹시 100명이어도 될까? 왜? 그래 전체가 40명이거든. 그럼 최대 몇 명일까? 30명? 30명? 30명 왜? 안 돼? 최대 몇 명일까? 몇 명? 보면은 해결돼. 45명? 40명? 여기 10명은 여기 밖에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일까? 최대? 응? 해 자신있게 뭘 수조해. 18명이야. 19명일 수 있어? 왜? 아니 과학 문제를 맞춘 사람이 18명인데 어떻게 둘 다 맞춘 사람이 19명이 되냐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A의 원소의 개수 B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 공식은 당연히 누구나 해.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잖아. 왜? 아까 체스 장기 얘기했잖아. 하나하나 더 봐야 돼. 미친 짓일지 몰라.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지. 18명이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해봐야 돼. 해봐야 된다고. 자, 그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여기서 원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인원 바깥에가 10명이고 싶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18명이 최대라고 했어. 최소 몇 명일까? 근데 두 인원을 합했더니 몇 명이야? 40명이야. 문제가 되는 인원이 몇 명이야? 원래 얘네들이 합쳐서 몇 명이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10명이 있으면 된다. 그럼 수학은 몇 명이야? 12명. 그리고 얘는 몇 명이야? 8명이야. 셋 다 합쳤더니 됐네. 즉 안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와 최소가 18명, 10명으로 정해져 있다고 사실상. 오케이? 됐죠? 하나만 더. 뭐 늘어졌지? 희한하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등산을 하는데 전체 인원 60명인 등산 회원이 있답니다. 설악산을 가고 그리고 이번에는 지리산을 갔대. 근데 설악산 가본 사람이 42명, 방금 했던 것처럼 33명. 그럼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 이번엔 바깥에가 없거든.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인원의 최대는 몇이야? 최대. 33. 그래 30. 자기 그냥 알고 보니까 지리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 설악산을 이번 주에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럼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쌤도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최대 최소를 하기 위해서 얘들아 하나는 A 합집합 B는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돼. 그리고 한쪽으로 포함되면 돼.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거든 사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 혼자서 한번 많이 더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두 등반해본 사람이 33명을 넘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그냥 봤을 때 0명이어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야. 둘이 따로 갔을 수 있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야? 둘을 더했더니 75명이라는 거지. 문제가 되는 인원 15명이 가운데 있어야 여기가 18명, 여기가 27명이 되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래야 전체 인원 60명이랑 꽉 찰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값이 33, 최소값이 1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가운데를 세팅하면서 바깥쪽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쌤이 왜 이걸 더 강조했는지는 좀 보이실 거예요.